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반도체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전 세계 기술 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도체가 타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100% 관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확실히 약속한 기업은 예외입니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발표에 팀 쿡 애플 CEO도 함께 했습니다. 애플은 미국 내 제조 및 R&D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섹션 232 국가안보법에 따른 것인데요. 즉 반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보고 중국, 대만 등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럼 관세는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단순히 칩 자체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칩이 들어간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해당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산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가격 인상이 우려가 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애플은 여유로운 입장입니다. 왜냐고요? 트럼프의 이번 발표와 함께 애플은 인도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백악관 측 멘트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두 번째로 선거를 앞둔 보호무역 강화 메시지 전달이죠. 하지만 그 이면엔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글로벌 기업들의 혼란이라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반도체, 이제는 단순한 기술 부품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정치와 안보의 중심축이 된 전략적 무기죠.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루시드와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한 리비아는 마이너스 4%, 테슬라는 플러스 3%, 루시드가 마이너스 9.71%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18불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저가는 2.16불이었고요. 거래량은 약 1억 2,600만 주로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도세가 우위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망스러운 실적과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공매도 공격으로 인한 매도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몇 가지 신호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 장대 음봉 5개 이상이 출현했고요. 이것은 강한 매도 우위 구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영망치형 캔들이 등장했는데 매수세가 밀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반등 시도도 실패했죠. 그리고 갭 하락과 거래량 증가. 이탈한 매물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약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주가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바닥을 찍고 반등할까요? 2불에서 2.1불 단기 지지선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52주 최저가인 1.93불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2.3불에서 2.4불 단기 매물대가 상당히 몰려있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돌파하면 투심 회복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5불 이상 기술적 반전 시그널 매수세 유입 기대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는 2불대 지지 확인 중에 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2.23불까지 올라간 건 저가 매수 세력의 진입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지금 기대와 실망 사이에 서 있습니다. 기술력과 미래 비전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수익성과 생산, 시장 신뢰는 아직 회복 중에 있는데요. 지금 2.18불이라는 이 숫자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루시드가 다시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사들이고 어떤 곳은 팔고 있습니다. 같은 주식인데 왜 이렇게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루시드를 둘러싼 주요 기관들의 매매 동향과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핵심 지표, 그리고 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루시드를 다시 담았을까요? 세계 최대 수탁은행이죠. 뱅크 오브 뉴욕이 2분기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요. 놀랍게도 루시드 주식을 5.8%나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유량은 327만 주, 약 8만 달러 규모입니다. 루시드를 처음 담은 건 2021년 IPO 당시였고요.
한때는 420만 주까지 보유했던 이력이 있죠. 참고로 같은 기간 리비아는 40만 주 이상 매도, 테슬라도 약 6.3% 비중 축소했습니다. 실적 발표는 참 애매모호했죠. 그런데 왜 다시 사들였을까요? 루시드는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매출 2억 5,940만 달러, 예상보다 2,400만 달러가 낮았습니다. 순손실은 8억 5,530만 달러였는데요. 전년 대비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EPS는 마이너스 0.28달러, 예상보다 2센트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3,863대, 출고는 3,309대, 전년 대비 생산 83%, 출고가 38%나 증가했습니다. 기관이 주목한 건 실적이 아닙니다. 루시드가 최근 주목받은 건 실적 때문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스토리 때문인데요. 그래비티 SUV 실물 전시 그리고 시승 이후 하루 주문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버와 누로와의 2만 대 로보택시 계약, 우버는 여기에 3억 달러 투자까지 확정을 지었었죠. 그래서 일부 기관은 이게 바로 루시드의 플랫폼 스케일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기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니드엠은 홀드 의견과 2.5불 목표가를 유지했는데요. 왜일까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생산 효율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규모의 경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금 소진 속도, 자본 효율과 비용 관리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리버스 스플릿 이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래비티와 로보택시는 긍정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죠. 기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매수 기관은 기술력 기반 장기 성장과 저가 매수, 미래 수익 선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파트너십 시장 선점, 2026년, 2030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무 기반 단기 안정과 리스크 최소화 중심을 보고 있고요. 마진, 현금 흐름, 수익성, 그리고 2025년에서 2026년 실적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루시드는 여전히 구조적 전환과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그래비티와 로보택시라는 미래 성장 모멘텀을 미리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시드는 수치보다 비전, 단기보다 플랫폼의 잠재력에 투자받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실적표 너머를 보고 움직이고 있죠. 지금은 리스크지만 내일은 기회다. 이 말이 어울리는 기업이 바로 루시드가 아닐까요?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